네, 수익률 10배 조존하는 가치주를 찾아라 텐베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까랑까랑한 해외 앵커가 없어서 저 혼자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표님, 네. 네, 오늘 어떤 텐베거인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 지금 최근에 좀 꾸준하게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기업이 뭐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일전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공략을 해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약 40% 정도 올랐는데 다시 한 번 더 지금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텔레칩스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신차를 구매하시려고 신차 매장에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격은 올랐는데 안에서 이제 그 딜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보면 옵션이 하나씩 빠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 전통적인 독일 3사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HUD 디스플레이, 그 화면에 그 앞에 뜨는 거죠. 그 HUD 디스플레이가 빠진 차량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터치 패널도 안 되는 차량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그런 HUD라든지 또는 이런 내비게이션에 들어오는 그런 터치 패널 자체에 대한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이슈였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신차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국산차는 옵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장점을 보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보고, 그러면 그런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 그것을 우리는 이제 텔레칩스라는 기업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텔레칩스가 지금 작년 말까지는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증설까지도 완료를 했던 상황이죠.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납품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상당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은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부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결국 4분기까지에 대한 실적이고, 다시 한 번 더 1분기부터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함께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이 텔리칩스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흔히 팹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장보다는 우리가 설계 도면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이런 팹리스 기업이죠. 그럼 이런 설계 도면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데, 지금 대부분의 그 납품처로 잡혀 있는 것이 현대차라든지 또는 이제 유럽 차들에게 상당 부분 납품처가 잡혀 있고,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납품 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HU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텔레칩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텔레칩스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16,000원 밴드보다는 훨씬 더 지나쳐 있는 가격대지만 충분히 18,000원 가격대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지금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본다면 적어도 전고점이었던 23,000원 이상까지는 넘어가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5,000원대를 매수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되, 대신 손절가는 하단에 한 15,000원 부근 그 자리를 보신다면 우리가 2022년도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른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저는 텔레칩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해성 DS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해성 DS는 이미 신고가를 갔던 기업이고, 대신에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텔레칩스를 주셨는데요. 사실 차량용 반도체의 성장성이라든지 펜리스와 파운더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급 병목 현상 해결될 거지만 반도체 관련된 이 불안감은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즉 시기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픽 카드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 카드가 조만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가격 자체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없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한정적인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텔레칩스였으니까 내년까지 이런 현상들이 좀 더 이어진다고 봤을 때 지금 이런 텔레칩스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단기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10배 이상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좀 기회일 수 있다라는 네. 측면을 부각해 주셨습니다. 강조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요. 예, 일단 시장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너무 빨리 가서 펜오션도 너무 빨리 가고 의류 관련된 종목도 너무 빨리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최근이 아니죠. 한 1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보통 핀테크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 규제했던 가장 주된 요인 자체가 데이터가 바로 무기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죠. 그래서 정부가 공산당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민간 기업이 가지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무시 못할 생산 수단 중에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데이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카카오를 가장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이버도 녹록지 않은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기반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웹툰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실적은 여전히 뭐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코로나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뭐 고만고만하게 예전만큼 일단 나온 그러한 모습인데 고만고만하다라고 하니까 별로 의미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거의 30% 이상 빠졌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변한 거 없는데 주가는 빠졌으니까 일단 저평가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이제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이용을 해서 자체 경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배달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도 시장이 조금 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아크버스로 로봇 사업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안에서의 대부분 사업들은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단은 가진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은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도 현재로서는 바닥을 조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뭐 크게 일단은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일단 저점 조금 높여주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일단 4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이탈 가격은 29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지금 시국에 좀 더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네.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이버의 이 포털 검색 엔진, 또 네. 웹툰 이미 성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MDD 기준으로 한 30% 빠졌는데요.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성장성을 이 로봇 하나로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들 중에서 웹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일단은 이제 좀 한계 온 거 아니냐? 저는 절대 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K-팝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의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K-웹툰도 저는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웹툰 제가 이제 오락하고 웹툰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깔려 있는 부분이 뭐 코믹스도 깔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보통은 카카오 페이지 아니면은 네이버 웹툰은 하나씩은 깔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 전에는 중국이라든지 해외 글로벌에도 이 우리나라 웹툰 감성 자체가 통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시면 요즘 드라마는 웹툰 기반 드라마가 굉장히 좀 많죠. 그다음 게임을 보더라도 기존 IP를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게임사들은 보통 웹툰 기반의 게임을 하는 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의 포화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냥 포화 아니냐 뭐 이렇게 봐주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건 제가 예전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회사들 추천할 때 많이 드렸던 얘기인데요. 보아라고 하면 너무 옛날 사람이 되나요? 보아가 외국 가수보다 노래를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노래하면은 회당 출연료가 외국에 있는 가수들보다 그 출연료를 못 받느냐?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앨범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외 글로벌로 파는 거하고는 수치 자체가 다르죠. 우리나라 영화 배우가 홍콩 배우라든지 헐리우드 배우보다 영화의 어떤 심취를 못해서 출연료가 약하냐? 아니죠. 우리는 100만 관객만 돼도 난리인데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1억은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연료 문제라면은 우리나라 글로벌 문화 자체가 해외로 전파되고 있는 이 시국에서 이 성장성 자체가 어느 정도가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부분은 고만고만하다라고 했지만은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통 기반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캐시카우로 충분히 역할을 하면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까지 붙어주는 그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46만 5천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밀렸던 지금의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이버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주가가 약간 적시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은 제우스라는 일단 종목을 일단 가지고 와봤는데요. 근데 보니까 네. 1월 마지막 주에 저희한테 주셨던 큐브엔터가 네. 네, 꽤 수익률이 좋네요. AS부터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이사는 뭐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뭐 빠지기도 했었지만 뭐 최근에 엔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반등을 나오면서 같이 덩달아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핵심은 2분기에 나올 뮤직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애니모카 브랜드와의 이제 MOU 체결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NFT에 대한 이제 사전 매출이 이제 예약 매출이 이제 서서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2분기에 나올 뮤직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도 조금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NFT로 발행을 해서 그만큼 매출에 대한 지금 올해보다 거의 작년보다 올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2월, 3월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바로 3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텐베거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금방 말씀드린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반도체 습식 세정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열장비와 이제 다관절 로봇과 수소 관련 사업을 여러 개를 이제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반도체 습식 세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매출이 65% 정도로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요. 일단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향후 세정에 대한 난이도가 상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좀 장비 수요에 대한 부분이 향후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실적이 더 우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습식 공정 중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싱글 방식이 있고 배치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싱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웨이퍼를 턴테이블로 이제 회전하는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이걸 한 장씩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배치 방식은 이제 케미칼 수조를 통해 가지고 약 20장이나 50장 정도를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수조에 담아서 처리하는 방식을 배치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두 방식을 처리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본 회사가 두 개의 업체인데 그 한 업체를 이제 이 당사가 자회사로 100%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작년부터 배치 방식으로 해서 생산을 일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일단 고객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해외 쪽으로는 SMRC나 BOE와 같은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만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면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차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제 로봇 산업과 수소 산업이 있는데요.
일단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다관절 로봇을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쪽에 하고 있는 커피의 바나다라는 이제 프랜차이즈에 실제로 다관절 로봇을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레시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맛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향후 피자집이나 치킨집과 같은 인건비가 계속 이제 증가하는 국면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로봇에 대한 수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로봇에 대한 산업 테마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로봇에 있는 이제 모터나 이제 관절 모듈, 이제 컨트롤러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당사가 100% 국산화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만큼 로봇 산업이 계속 성장하게 되게 된다면 그만큼 영업 마진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수소 운송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대기압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LPG 가스통 압력 같은 경우에는 약 188바라고 얘기를 하고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 600바 정도를 하는데 그만큼 LPG보다 대략 3배 정도의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운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같은 경우는 이 LOHC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액체에다 수소를 녹여서 다시 그걸 옮겨서 뽑아내고 다시 수소를 넣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기술을 일본에 있는 기술을 이제 이전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소 산업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로봇과 수소에 대한 이제 매출이 꾸준히 나오게 된다면 이 회사의 굉장히 실적이 점프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에 대한 개발 비용 해소와 향후 추가 매출로 인한 그 장비 개발로 인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게 된다면 작년 매출이 대략 4,5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면 올해는 충분히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목표가를 제시한 33,000에 대한 부분은 1차적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제우스를 쭉 보니까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비 네. 전문 업체인데요. 글쎄요, 이게 습식에서 건식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예전에도 다른 종목을 이제 습식 세정이나 이런 건식 부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옮겨간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이쪽 부분을 하고 저쪽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옮겨가지는 아직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까지 말씀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과 10배 가는 가치주 텐베거 알아봤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